자, 안녕하세요. 오늘 8월 4일 저녁 방송 준비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제가 또 휴가를 갔다 와서 방송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특징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24만 원 이때 당시 메타버스 한창 그런 인플레이션 과도한 그런 상승 기대를 떠안은 그런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때 21년 3월 달 2만 원대 구간에서 3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3만 원에서 4만 원 그리고 6만 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다. 근데 일단 오늘 위메이드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뉴스부터 체크를 먼저 하시면은 일단 미르M 이거가 출시가 되었죠. 저번에 위메이드 위믹스 3.0 메인넷 오픈 소식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2분기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1일 테스트넷 런칭한 위믹스 3.0의 완성도가 다음 달에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네트워크 참여자 블록 데모를 공개를 했다. 그리고 노드 관련해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직은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아직은 막 그렇게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측면에서는 미르 이번에 베가본드 마찬가지 미르 M 특징 그냥 아저씨들 게임이죠. 아저씨들 타깃으로 노린 거면은 뭐 그냥 저냥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게이머 입장에서는 뭐 별로 좋은 게임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거 관련해서 뭐 스니커즈 관련한 뭐 기사들도 있어요. 스니커즈 관련 NFT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련해서 뭐 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스니커즈가 위닉스 3.0 생태계에 더욱 큰 다양성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전략적 투자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가지고 코인 메타버스 이슈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한 걸로 판단이 되고 오늘 특히 기관하고 외인들 위주로 거래량 기관이 8만 주, 외인이 36만 주가량 매수세 동반하면서 상승을 보여줬다. 근데 이거는 외인의 매수세 거래량이라서 조금 더 의미가 생기는 그런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믹스 먼저 일단 뉴스부터 설명을 드렸고 재무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위메이드 맥스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한데 일단은 몸통은 위메이드니까 확인해 보시면은 2조 76억 오늘 기준으로 2조 5천억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25% 상승하면서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상승이 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아직 1분기 상태인데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는데 검수했다. 위메이드 관련해서 매출액 찾아보면은 여기서 봐야겠네요. 실적 관련해서 일단은 있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실적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상승한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위메이드, 위믹스, 언플이 어느 정도 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뭐 영업이익 기존에 그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도 255억에서 53억까지 쪼그라들었고 순이익 측면에서도 2,400억에서 3억 원으로 내려갔다. 원래 막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었으나 순이익이 조금 강하게 감소한 게 조금 신경 쓰이죠. 관련해서 2분기 좀 복구를 했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틀 연속 기관하고 외인 순매수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이 1조 2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57% 자본, 부채는 42%, 매출 비중 라이선스, 모바일, 온라인 이렇게 게임 매출 차지하고 있고요. 라이선스 매출이 51% 넘어가는 거 특이한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은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오늘도 공매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네요. 오늘 들어갔으면 조금 아팠을 수 있겠는데 공매도는 아무튼 그래서 상승을 해줬고 2분기 실적 발표 리뷰가 있네요. 여기 미르엠 출시했다. 매출 순위 3위를 했다. 위믹스 기반 다오 프로젝트랑 디파이 프로젝트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적자 전환 이루어졌습니다. 적자 전환 이루어지면서 코인 관련된 기대감으로 일단은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17% 분기별 감소가 이루어졌었고 연간도 일단은 적자 전환이네요.
게임 매출 하향, 라이센스 하향, 위믹스 플랫폼 하향. 온본 게임이 일단은 7개에서 14개로 증가했다. NFT 분기별 금액은 견조하다. 덱스에 비해서 NFT가 여전히 좋은 성장세 유지하고 있다. 실적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매출은 증가하고 해외 매출은 감소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비용, 인건비, 그리고 매출, 선전비. 그냥 일단 상승을 보여주는데 NFT 관련해서 성장세 아직 유지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나온 것도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하락했으나 NFT 관련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부분에서 일단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가 구간에서 오랜만에 올라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계속해서 꾸준히 장내 매수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오늘 고가에서 40만 주까지 상승했다가 저가 36만 주 다시 한번 23만 주에서 36만 주로 다시 한번 상승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여전히 프로그램 매수세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고, 시외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3.4%, 아니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했다. 막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으나 일단 일봉상 상승한 게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조정받을 가능성 염두를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많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분봉에서 일단 매물대, 기존의 매물대 형성한 거 66,600원 위치에 있다. 근데 66,600원이면은 마이너스 10% 정도 일단은 열려 있는데, 상승 초반에 한 거 생각하면은 뭐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할 수 있겠죠. 뽕으로 보셔도 매물대 한 번, 두 번, 뭐 여기 세 번까지 위치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 크게 세 군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 짧게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서 이탈하면서 단기 1저점 형성을 했다. 단기 1저점 전에 매물대 반등 하나 싶었더니 시외가에서 짧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저점 형성을 해줬던 73,3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세 동반하면서 상승한다면 무리가 없겠으나, 일단은 매수세 위주 상승보다는 실적이 일단은 적자 전환을 했죠. 엄플 했다고 해도 2분기 실적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충격은 받을 것 같다. 그래서 하락하는 거를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으니까 현재가에서 그대로 안 보이네요. 마이너스 6%,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마이너스 6만 6천 정도,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 리메이드 7만 500원, 그리고 6만 6천 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점 구간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한 하락세에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발생을 한다면은 오늘 고가였던 7만 5천 수준 일단은 도달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고가를 생각을 하면은 6월 10일 고가였던 8만 3천까지 현재가 기준으로 플러스 한 15% 정도, 20% 정도 상승 여력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위메디어. 후링님, 방송 아직 안 끝났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카카오입니다. 술 마셨어요? 술 냄새나. 술 마시고 오면 어떡해요? 주식 방송 보는데. 아무튼 두 번째 특징주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하락이 조금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때 그 뉴스가 그거였죠. 국가에서 카카오 공정거래법이었나? 그거 이슈로 강하게 하락을 했었고요.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길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매수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하향을 했으나 오히려 조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비해서도 카카오는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영향받는 기업은 크게 아니다 보니까 좋은 상승 보여줬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슈 확인을 하고 가면은 2분기 영업이익 매출 1.8조, 영업이익 1,700억 증가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 35%랑 5%가량 상승을 해줬다. 영업이익률 9.4% 나아졌다. 뉴스 관련해서 해석은 아까 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유튜브 올라가니까
2분기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는 증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근데 아까 다시 살펴보면은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게 돌파구 잡는 카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카카오 사업의 본질은 광고와 커머스다. 광고 테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프로필에 엄지척 이거보다는 오픈 채팅 광고죠. 오픈 채팅에 광고를 도입하는 수익 모델에 올해 4분기부터 적용할 거다. 근데 기존에는 광고가 없었는데 오픈 채팅에 광고 적용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통해서 수익 개선을 하면은 뭐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자체는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수익이 조금 개선 돌파 의지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금 침체되어 있었던 이거 고점 이후 계속해서 침체가 되어 왔었던 그런 광고 플랫폼의 역할 다시 한번 그런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년부터 21년까지 강하게 좀 증가를 많이 해왔었는데 6만 5천에서 17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6만 8천 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단 조정 받을 거는 다 받았다. 20년도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품 다 빠질 거 빠졌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인지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기관 순매수량 57만 주, 외인 순매수량 89만 주 가량 들어왔었고 재무는 뭐 아까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분기 그런 하반기 광고 관련해서 그냥 테마가 하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봉 차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봉에서는 전일 매수세 어느 정도 계속해서 동반을 해주면서 오늘 펑 터지면서 상승을 해줬죠. 오전 시가 1.3% 정도로 짧게 갭 상승 시작했는데 갭 상승 메꾸고 가지 않고 추가적으로 쭉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에서도 뭐 그냥 0%로 마감이 된 상태고요. 시간에서도 0% 마감된 상태고 분봉 측면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나 거래량 줄어들면서 오히려 횡보하면서 큰 조정 주지 않고 상승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봉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는 막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저점 구간에서 반등해서 매물대 돌파한 거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 여기 갭 만들어줬던 구간 어느 정도 메꿔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고점 오늘 고점 만들어준 81,700원짜리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기 6월 13일 주봉 고가였던 78,200원 자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관전하는 게 이번 카카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78,200원의 경우 이쪽이죠. 시가 구간인데 시가 구간 거래량이 제일 많이 동반을 해줬으니까 시가 구간까지 일단은 열어둘 수는 있겠다. 조정줄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긴 한데 열어두시고 나머지 반등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주요 과제일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을 이어간다면은 일봉 측면에서 보면은 빨간 선 120 EMA 85,000까지 일단은 열려있다. VI 구간이 84,700, 오늘 기준 VI 84,700, 85,000까지 일단은 열려있다. 85,000을 도달하게 된다면은 6월 3일 단기적인 그런 중간 매매대 구간까지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은 다시 한번 조정받았다가 상승한 거 시나리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추세선, 상승 추세선 이어서 조정받고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이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까지 92,000 정도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얘네가 광고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가지고 조금 마케팅을 할지 모르겠는데 오픈 채팅 광고를 도입하겠다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만큼 관련된 인터넷 테마들 조금 순환매 흐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92,000 그리고 85,000까지가 카카오톡 주요 좀 도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주 HLB입니다. HLB.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시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검색을 해보면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7월 12일 날 이야기를 했었는데 디스코드에 올라왔나? 제대로 안 나오네요. 아무튼 HLB 7월 12일 날 일단 색인이 되어 있거든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7월 10일 여기죠.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상승했다가 한 달 정도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조정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의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여줬었고, 처음에 상승했었던 7월 8일 날 매물대 구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꼬리 만들어주면서 반등 나온 거 흐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외인 매수세 21만 주가량 매수가 이루어졌었고요. HLB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보시면은 후다랑 램비마 가남 1차 병용 임상 실패로 HLB 가치 재조명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뉴스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있죠? 머크사에서 이거 관련해서 가남 1차 임상이 실패를 했다. 그래서 반사 수혜 기대를 할 수 있다. 진양곤 회장님 보시면은 확보하지 못했다. 어려운 분야다. 그래서 이번 HLB의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 주막 임상 결과에 모이고 있다. 3상을 진행한 1차 유효성 지표 만족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 머크는 1차인데 얘는 일단 3상이죠.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는 다음 달 9일, 9월 9일부터 유럽 암학회에서 공개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그런 테마들, 아까 써져 있던 유럽 암학회, ESMO 관련된 테마들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HLB 상승 이유는 반사 수혜 기대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때도 뭐 그거였죠. 삼성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테마를 선정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검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야기는 드렸으니까. 그래서 상승해줬다. 저점 대비 마이너스 9%에서 20, 저점 대비 20%가량 일단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윗골이 달면서 조정 나올 거는 감안하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윗골이 여기서 만든 다음에 한 번, 두 번 조정을 받았는데 두 번 조정받고 저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흘러가줬다. 행보하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다가 한 번, 두 번 상승을 해줬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거래량 터져줬으니까 조정 생각을 해줘야겠죠. 오늘 저가 구간 44,000까지 일단은 열어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기대를 해줘야 되겠죠. 조정받는다면은 저번에 상승했던 이런 두 번의 그런 하락 파동은 나와줄 거를 조금 생각을 해줘야겠고, 여기에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49,000 그리고 5만 자리까지는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근데 현재 도달한 그런 매물대 가격이 5월 27일 여기 하락전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 꼬리 만들면서 저항 받는 거는 예상을 해줬어야 되겠고요. 오늘 저항 받으면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여기 기존 매물대 44,000 구간하고 기존 여기 8월 2일 양봉 자리인 42,000 정도, 44,000, 42,000 정도까지 조정을 열어둬야 되겠다. 근데 그 조정이 막 길게 이어질지 짧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주가 특성상 그렇게까지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HLB 움직임 추가적으로 체크하면서 관련된 눌림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 부분에서 요약을 할 수 있겠고, 재무 측면에서 찾아보면은 전일 기준 4조 7천억, 오늘 기준 4조 9천억, 2천억가량 시총 늘어났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일단 1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일단 개선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360에서 마이너스 65억으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으나 일단 삼상 이후 그런 9월의 반사 수혜로 인해서 재무 측면보다는 그런 이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테마 흐름, 거래량 흐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이슈 봐도 뭐 그렇게 없죠. 7월 20일 날 이거 실적 공시 하나 떠 있는데 실적 공시 관련해서 보면은 단기 실적, 투자 전환 했네요. 결국에는 투자 전환 했으니까 뭐 긍정적입니다. 2분기 당해 실적 13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와줬고요. 매출액은 530억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650억, 65억. 매출액에서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뭐 HLB 실적도 실적이고 이번에 반사 수혜로 9월달 암호화폐에 이루어지는 어떤 식으로 발표를 나와줄지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시 종목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첫 번째 주시 종목은 아까 처음에 시황 분석해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관련된 그런 광고가 아니라 다른 종목인데 첫 번째 주시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보통 이런 종목을 선정 안 하는 거를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선정을 했냐? 바이오 테마가 일단은 묻었었죠.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10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수 흐름, 폭된 매수 흐름이 관찰이 되었고, 최근에도 한 번, 두 번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도 그다지 많은 수준의 매도세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인들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 기관도 8월 3일까지 순매수 흐름 보여줬고 오늘 단기적으로 짧게 매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으로 매도 나온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매수 흐름에서 이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 조금 이때 갭 상승하면서 유명세를 많이 탔었죠. 박사면서 유명세를 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일봉에서 보시면은 좀 차트가 더러워서 일단 볼린저 상단에 보시면 44,000까지 열려 있고요. 현재 41,200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9% 정도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많이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승에 비해서 많이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막 강한 조정을 생각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분봉 차트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상승하신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상승 흐름 지나가면서 OVV 이때 상승하고 어느 정도 감소를 했으나 그렇게 큰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으면서 조정, 기간 조정 이어간 다음에 상승 여기까지 올라가 줬죠. 기존의 매물대 자리까지. 기존 매물대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만약에 거래량 측면에서 조금 주목을 받는다면은 상승이 먼저 이어갈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상승의 그런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는 단기적인 조정 이어갈 수 있겠다. 근데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유의미한 상승이 발생해 줬던 8월 1일 여기 단기 고가까지 38,000 여기 추세선 생각해서 피볼 1차선 39,20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구간이 마이너스 5%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는 거 만약에 관찰이 된다. 그러면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매물대 구간 돌파하면서 여기 피볼 2차 저항선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피볼 2차 저항선 위치하고 있는 43,400 그리고 VI 구간 44,900, 45,000까지 현재가 대비해서 이 플러스 5%랑 플러스 9% 정도 상승 여력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만약에 여기서 꼬리 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고가는 일단은 너무 좀 많이 띄어져 있고 여기 시가 고가 구간이랑 여기 추세선 생각을 해주셔서 5만 원까지 일단 상승 여력 기대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막 그렇게 많은 수준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히 없어요. 예전에 그거 봤었던 바이오 테마 편입된 거 그리고 뭐 디아크에서 70억 규모 회사채 양수 결정했다.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런 거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그런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이슈적인 측면보다는 차트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제일 이슈가 있었던 7월 12일 날 바이오 사업 구조 관련해서 이슈가 들어갔었죠. 이거 근데 암이죠. 암. 바이오 무형자산 난소암, 췌장암, 유방암 치료제 아까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면 HLB 유럽 암학회에서 발표하는 9월 9일 날 발표하는 거 관련해서 조금 행복해로긴 하지만 MHCNC가 암 관련해서 뭔가 발표를 해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조금 행복회로까지 돌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바이오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차트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거래량이 조금 적긴 한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마이너스 5% 선이면은 그렇게까지 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 조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 종목 NP입니다. NP. N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카카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광고 플랫폼 관련해서 NP가 엮여 있는 상태죠. 메타버스랑 광고 테마 달고 있는데 예전에 NP가 엮여 들어갔던 테마가 컴투버스 설립을 추진한다. 위직 스튜디오랑 컴투스랑 근데 NP의 최대 주주가 위직 스튜디오 37%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컴투스 이번에 메타버스 상승을 하면서 조금 곁다리로 생각을 해서 컴투스 홀딩스 오늘 15%가량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근데 NP도 광고 위직 스튜디오 그 최대 주주 자회사
쪽으로 참여하면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접적으로 엮여 있다. 그리고 차트 측면에서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거래량, 꼬리 만들면서 동반한 게 조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21,000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한 번, 두 번 조정 흐름을 보여줬고요. 근데 최근 흐름에서는 꼬리 한번 나와주면서 저가 구간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가 구간에서 현재 플러스 25%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매물대 구간 여기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플러스 8% 정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한 번, 두 번 띄움새 이렇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보여줬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컴투버스는 상승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이 있었으나 MP는 아직까지는 거래량 부각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 구간 추세선을 이어서 해석을 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이쪽 구간 매물대에 9,600원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다. 9,600원이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8%니까 18% 정도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먼저 해석을 해봤고요. 거래량이 막 그렇게 크게 동반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MP 오늘 단기적으로 분봉상에서는 한 번, 두 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외가에서 마이너스 0.36%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흐름 기다리면서 천천히 저가 반등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차트 부분에서 먼저 MP 설명을 드렸고요. 이슈나 재무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다면은 MP 뉴스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식 테마에서 뭐 일단 한번 들어왔었는데, 메타버스 연계한 확장 현실 기술 보유했다. 정부랑 대기업 집중 투자에 따라서 메타버스 재주목받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네요. 종목 요약해서 보시면은 시가총액 3,200억, 오늘 기준으로 3,400억 정도, 200억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광고 테마 가지고 있으면서 매출액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좀 크게 했습니다. 음전을 하면서 감소를 해줬고요. 최근에 외인, 기관은 매수세를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인 위주로 매수세 참여가 이루어졌다. 부채는 37%, 자산 총계 570억 정도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IR 레포트가 6월 8일날 발행을 했네요. 관련해서 보시면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관련해서 들어가 있죠. 주식회사 컴스투스 최상위 지배회사, 주식회사 위직 스튜디오 지배회사 지분구조 가지고 있고요. 컴투버스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다. 합작법인 설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을 조금 덜 받긴 했는데 엄연하게 관련된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MP는 이렇게 세 가지 회사, MPCNC, 펜타브리드, 위직 스튜디오 관련해서 협업을 이루어지고 있다. 재무실적 관련해서 보시면은 매출에 상승을 했다. 근데 21년 자료네요. 이거는 22년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22년 분기 매출 측면에서는 조금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거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매출이 발표를 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컴투버스가 광고 테마로 들어갔기 때문에 카카오톡 광고에 집중하면서 컴투버스 마찬가지로 뭐 단순한 테마성 연계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좀 테마가 연계될지 좀 관찰을 하는 게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NP, 그래서 두 번째 주시 종목 선정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저녁 방송을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일단 목요일인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방송 뭐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일단 정상적으로 유튜브 방송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